개인 투자자 여러분, 지금 어쩌면 여러분의 자산 배분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미중 패권 전쟁의 결과가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뒤흔들고 있고 또 달러 패권 붕괴도 가속화하면서 결국 여러분이 기대했던 에브리싱 랠리 있잖아요. 그 결말까지 결정을 아주 핵심 변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죠. 그렇죠. 미국의 그 일방적인 관세 전략하고 또 중국의 히토류 카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금 매입, 미국채 매각, 대두 수입 중단 같은 이런 것들이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야말로 주머니 속 송곳 같은 전략들이 막 부딪히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지금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주머니 속 송곳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오늘 분석은요, 핵심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달 말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담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미중 협상이 결렬된다 그러면요,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지연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탈달러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금이나 은 같은 자산이 새로운 어떤 패권 자산으로 막 떠오르는 거죠. 소위 말하는 에브리싱 랠리의 종말 시나리오,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합의가 잘 되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두 가지 핵심 시나리오를 잘 보셔야 해요. 그래서 금리, 달러, 증시, 금은 이 네 가지 핵심 자산의 방향을 예측하고 선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네, 타이밍이 중요하죠. 오늘 2025년 10월 14일 그리고 15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니까요. 이 중요한 에이펙 회담 결과 나오기 전에 금융시장 격변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중 갈등의 본질, 그리고 이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핵심 금융 전략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한 가지 좀 명확히 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룰 자료들이 작성 시점이나 발표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네,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10월 14일, 15일 최신 정보까지 싹 다 종합해서 현재 시장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도록 분석했으니까요. 시간 순서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지금 시장의 최신 동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 이게 과거의 단순한 무역 마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다르죠. 패권 경쟁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그 심각한 부채 문제, 인플레이션 압박, 이런 상황에서 관세 카드를 딱 꺼내두니까 중국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맞서고 있어요. 이건 진짜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그런 패권 전쟁 양상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응 방식을 잘 봐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주머니 속 송곳 전략,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평소에는 잘 안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거죠. 여러 가지 압박 카드를 쓰는 건데 아주 전략적이고 치밀해요. 그 송곳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히토류 문제인데요. 네, 첫 번째 송곳이 바로 그 히토류 수출 통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전면적인 수출 금지, 밴은 아니라고 하긴 했어요. 해명은 했죠. 네, 하지만 사실상 군사적 용도나 아니면 AI, 반도체, 전기차 같은 미국의 핵심 첨단 기술 분야 있잖아요. 거기를 딱 겨냥해서 수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관련 산업 비용만 높이는 게 아니라 특히 최근에 시장을 막 이끌었던 AI 분야, 여기에 대한 성장성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 붕괴 우려까지 키우고 있죠. 심각하네요. 실제로 어떤 보도를 보면 미국 군수품의 78%가 중국산 광물에 의존한다고 하니까요. 이건 미국의 안보와 그냥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냥 원자재 공급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정제나 가공 기술까지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이건 단기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광산 개발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의 기술 패권 자체를 노린 거다. 훨씬 더 근본적인 위협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은 이제 두 번째 송곳을 꺼내들었죠. 기록적인 규모로 금을 막 사들이고 있어요.
동시에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는 계속 팔고 있고요. 아, 그것도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명백하게 달러 중심의 현재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탈달러 현상을 가속화시켜서 달러 패권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시도죠. 최근에 금이나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그러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그러니까 기존 화폐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아,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다에 거는 거군요. 세 번째 송곳도 있잖아요. 그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이것도 꽤 타격이 크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미국의 농업 분야 그리고 무역 수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카드죠. 네, 농민들 피해가 상당하겠어요. 네, 관련 보도를 보면요. 미국의 한 농민 인터뷰가 나오는데 콩 가격이 부셸당 16달러 80센트였는데 한때 7달러까지 폭락했대요. 그러다가 겨우 9달러 전으로 회복했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특정 산업 분야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타격을 줘서 미국의 정치적인 부담까지 높이는 전략인 거죠. 결국 중국의 이런 다각적인 공격들, 히토류 통제, 금 매입과 국채 매각, 대두 수입 중단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이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게 되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 특히 금리 결정이 복잡해지고 달러 가치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을 보니까 투자자로서 몇 가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겠죠? 맞습니다. 첫 번째 핵심 질문은 바로 그거죠. 중국의 이런 전략적 대응, 특히 히토류 공급 제한 같은 게 가져올 수 있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 이게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죠. 현재 시장은 이달 말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 기대감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까? 아예 물 건너가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달러 패권 자체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달러와 원자재 패권의 단화입니다. 중국의 금 매입과 미국채 매각으로 대표되는 탈달러 전략. 이게 단순히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넘어서요. 달러의 기축 통화주의, 그리고 금, 은 같은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네, 구조적인 변화. 마지막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에브리싱 랠리의 운명. 이게 세 번째 핵심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 고조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동안 시장을 쭉 이끌어왔던 미국 증시, 특히 AI 기술주 중심의 에브리싱 랠리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에이펙 회담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히토류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공급만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미국의 기술 우위, 더 나아가서 군사력 유지 능력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정말 상당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최근 시장 반응을 보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지난 금요일 10월 10일에는 시장이 완전 패닉 상태였죠. 아, 그랬었죠. 주가는 물론이고 암호화폐까지 급락했었습니다. 근데 주말 지나면서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아마도 이달 말경 경주 에이펙 회담을 앞두고 미중 양측이 물밑에서 아주 치열하게 입장을 조율하고 탐색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이나 은, 그리고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이 강세를 보이는 점이 좀 흥미로워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달러나 미국 국채에 대한 실매도 하락과 연결되는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대안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네, 달러와 국채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반사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요 갈등 외에도 고려해야 할 다른 변수들이 또 있어요.
아, 또 있나요? 예, 예를 들어서 일본 중앙은행 BOJ의 동향인데요. 현재 일본 내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원래 예상됐던 금리 인상 결정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아, 일본도 복잡하군요. 네, 이게 엔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일본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요. 엔화 관련 포지션이나 일본 자산 투자하실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와, 미중 갈등이라는 큰 줄기 말고도 이렇게 막 얽혀있는 변수들이 진짜 많네요. 네, 그 외에도 중국이 지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파키스탄이 갑자기 미국으로 희토류를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좀 의외의 소식도 있었죠. 네, 파키스탄이요. 네. 그리고 미얀마 내전이 격화되면서 희토류 공급망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들이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려고 대체 공급망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지적했듯이 중국이 꽉 잡고 있는 정제 및 가공 능력,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뚜렷한 해결책이 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아, 정말 복잡하네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의 목표를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다가오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금리, 달러, 증시, 금은 이 4대 핵심 자산의 방향을 예측하고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 이게 핵심이죠. 네. 이제부터는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브리핑 형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격동의 시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좀 안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렇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우려되는 상황, 즉 에이펙 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미중 양국이 강대강 대치를 계속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거예요. 이건 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을 상당 기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와, 최악의 경우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 그런 거군요. 그럼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금융시장에서는 탈달러 움직임이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장기적인 약세 추세로 접어들 수 있어요. 아, 달러 약세? 네, 반대로 금과 은은 전통적인 안전자산 역할에 더해서 달러 패권에 대한 대안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될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강세장을 이어가거나 더 심화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금, 은은 더 오른다. 그럼 증시는요? 특히 그 에브리싱 랠리를 이끌었던 미국 증시, 그중에서도 기술주들 운명이 궁금한데요. 리스크 회피 심리가 시장 전반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희토류 공급 문제 같은 요인들이 AI 기술주에 대한 성장 기대감에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소위 AI 버블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 AI 버블? 붕괴? 네,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 중심의 에브리싱 랠리는 막을 내리고 강력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금, 은과 같은 방어적인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요. 주식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은 줄이는 그런 전략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듣기만 해도 상당히 좀 암울한 시나리오네요. 그럼 반대로 두 번째 시나리오, 에이페크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일시적으로나마 긴장이 완화되는 경우, 이건 어떤가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만약 극적으로 합의가 나온다면 시장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싹 걷히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달러는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달러는 단기 강세. 그럼 증시는 다시 랠리를 펼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안도 랠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휴,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기 때문에 금과 은은 일시적인 조정을 받거나 약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게 미중 간의 근본적인 패권 경쟁이 끝났다. 이런 의미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설령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인 극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요. 이게 양국 간의 구조적인 갈등, 즉 패권 경쟁 자체가 해소됐다는 걸 의미하는지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경쟁 구도는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반등에 너무 흥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계속 주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봉합일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중 갈등 때문에 연준의 금리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점. 네, 불확실성 증대. 둘째, 중국의 그 공세적인 탈달러 전략으로 인해서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서 금과 은의 전력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 금, 은의 재평가. 네. 셋째, 에이펙 회담 결과라는 이 단기 변수에 따라서 Everything Rally의 지속 여부 혹은 그 결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실 때 바로 이 3가지 핵심 요소를 반드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를 권고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거시적인 구조 변화의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투자 성과에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미중 패권 전쟁이 금융시장 전반과 개인 투자 전략에 미치는 이 큰 영향, 그리고 경주 에이펙 회담의 중요성,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 이것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정말 중요한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달러가 점차 기축 통화로서의 그 절대적인 지위를 잃어간다면 과연 어떤 자산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했던 금과 은 같은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일까요? 혹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떤 제3의 무언가가 등장하게 될까요?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고민해보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다가올 이 예측 불가능한 금융 환경의 거대한 변화에 대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